예, 반갑습니다. 광성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JK 영어국어학원에서 광성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양 선생입니다. 오늘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이 9월 25일인데, 오늘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선생님이 지금 광성고 1학년 시험을 분석을 해서, 현재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이제 되고자 이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광성고를 갈 학생들에게도 이 영상을 입학하기 전에 보면은 내가 갈 학교가 이런 출제 경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광성고 영어의 어떤 그 특징, 범위, 경향, 그다음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주요 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시험 대비할 때 이 선생님이랑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적중을 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수업과 관리, 이제 김태양 선생의 수업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쌤 소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실 이제 저희 그 원장님 말고는 마포 지역에서 아마 그 어떤 다른 그 학원이나 이제 선생님보다도 마포 영어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이렇게 참고해서 그냥 선생님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광성고 영어의 경향 예측 분석을 먼저 해보면, 이 시험이라는 게 계속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그 해마다, 그리고 이 짧게는 학기마다 유형이랑 특징이 바뀝니다. 광성고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번 2학기에는 그 1학기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되는 부분은 지금 요 시험 범위는 이번에 25학년 들어서 그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같은 기조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2가 들어가고, 그 다음 모의고사 지문이 16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지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좋고, 또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는 또 이제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 학생들마다 좀 강한 유형도 있고, 오히려 이제 어려우면은 시험을 더 잘 본 학생들이 있고, 오히려 어려우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사실 학생들마다 다 달라서 이걸 획일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풀었던 학생들의 전반적인 그 피드백과 이제 선생님이 풀어본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볼 때 난이도는 중입니다. 1학기 때는 중상이었는데 중이라고 보면 되고, 그 근거는 일단은 그 1학년이 이번에 25년 들면서 서술형이 줄었어요. 6문제에서 4문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형의 등장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외부 지문이 안 나왔었는데 살짝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뛰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위권 학생들부터는 제가 오답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부 지문에선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 외부 지문은 새로운 지문이지만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바탕이 되면 얼마든지 그거를 봐도 기존의 그 지문하고 부합해서 유형만 파악을 하면 풀 수 있게끔 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난이도를 더 어렵게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다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얘기하는 게 서술형의 비중이 줄었고,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 않아서 기존에 연습했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는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문단 요약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문단 요약의 비중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혼합 형태의 문제가 없어서, 이 새로운 혼합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그 1학기 기말 때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기존의 문단 요약에다가 그 한 줄 한 줄의 요약된 내용을 흐트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별 문제까지 같이 냈었는데 이제 그런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이라고 이렇게 난이도를 평가했고, 다만 이제 영영사전의 그 단어 문제나 그 아니면은 그
이게 외우는 식으로 사실 대비는 하지 않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기본 문법이 약간 변형이 있었지만 그 암기 형태를 바탕으로 한 서술형이 4번으로 출제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스펠링, 관사 때문에 그 부분 점수가 까여가지고 아쉽게도 자기가 예상했던 점수에 좀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세심함까지도 조금 요구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라고 이런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객관식 서술형의 특징은 다소 늘 기존에 출제되었던 강성고 유형하고 동일합니다. 객관식 서술형 8대2 배점도 8대1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론 형태가 좀 등장하긴 했지만 오히려 1학기 그 시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만 그 간접 쓰기 요약 문제도 조금 까다로워하는데 이런 비중도 줄은 대신에 기존에 조금 소외되어 있던 어휘 문제나 아니면 제목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중이 늘어서 이번 시험의 특징을 또 선생님이 중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유형마다 편중되지 않았고 고르게 나왔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순서별 문제가 연속 3개가 나온다라든지 그것도 4개, 5개로 해가지고 배열이, 아니면은 문단 요약이 그냥 후룩 이렇게 쓱 한 번에 그냥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유형의 쏠림이 없이 균등하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다양한 어떤 그런 유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 비중 및 전반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적중 내용 문항 분석을 보면, 일단은 요게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이게 알아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답을 도출하는 근거는 수업이 아니니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냥 특징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객관식의 주요 문항은 어법 어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실제 그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그리고 아래쪽이 이번에 기출이에요. 그럼 이 어법 어휘 문제라는 거는 기초가 좀 돼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교육학에서 보면은 학습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법 어휘는 지식 단계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 알면은 바로 풀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저희 학원이나 제 자료뿐만 아니고 이 모든 이 시험을 대비했던 그 학생들이 아마 이 어법 어휘에 대한 그 답은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이쪽에 그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한 건 어휘 문제죠. 그 어휘 문제에서 약간의 패러프레이즈가 일어난 게, 요 기출에서는 absent라는 게 나왔는데, 이 absent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missing from이에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 없어진 건데, 이거를 부정의 중복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그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absent나 missing from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 논리의 중복이죠. 그래서 조금만 지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바로 어색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요렇게 시험 대비할 때 기본적으로 다뤘던 게 너무나 똑같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어휘 어법은 이렇게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이다, 이렇게 쉽게 대비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휘 섹션이고 이쪽에는 어법 섹션이에요. 그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수업했던 자료 중에서 일부 발췌를 해온 건데, 요런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밑줄을 친 다음에 체화 형태의 어법으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기 2개 정도는 다 고를 수 있었고요. 이거랑 이거. 여기서도 다 여기 정답이 되는 근거들이 있어요. 다 정답이 되는 근거들이 있어서 바로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휘 어법 문제는 기존의 자료를 반복해가지고 체화만 시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서, 어쨌든 이게 그 어법 문제는 조금 비중이 되는 편이었는데 어휘 문제는 조금 소외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법 어휘가 다 2개씩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접 쓰기나 요약 문제랑 거의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객관식 주요 문항으로 다뤄봤고, 자, 그 다음 2번째로는 이제 간접 쓰기는 고정 유형이고 예상을 했었고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오히려 비중이 조금 줄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상위권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일단 요거는 다 저희 기출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요 근거,
그 적중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 수업에 다뤘던 자료들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먼저 보시면 이 간접쓰기라는 게 수능 고정 유형이에요. 문장 삽입, 문장 제거, 순서 배열.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문장 간의 논리 관계, 그 다음에 이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이제 주제랑 연결시키면은 글의 일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뒤 문장 간의 논리성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면 글의 응집성이라고 해요. 이 글이 전개될 때 기승전결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인데, 이게 사이좋게 제거, 삽입, 배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제만 파악하면 바로 고를 수 있고, 지문 내용을 몇 번만 읽어보면 바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샘플에서 뺐고요. 문장 삽입, 배열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나왔고, 원래 광성은 5가지로 나오는데 그 4가지 정도로 나와서 조금만 이거 나온 거를 예상해서 연습을 했으면 다 맞출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장 삽입 형태인데, 이것도 이 본문이랑 그대로 나오는데 단어들 몇 개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요약인데, 요 요약 같은 경우에 평소에 워낙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맞추지 못하죠. 하지만 이 중요 논지에 대한 키워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유형이 나왔는데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대로 요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요게 그 문장 삽입에 대한 대비였는데, 지금 여기 그 정답 근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분석지에서 일부 그 정답에 대한 근거를 빼왔고, 다만 요거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광성에서는 많은 부분을 변형을 하진 않아요. 거의 지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은 조금 중요하다 싶은 포인트가 되는 건, 뭐 sophisticated가 정교한인데 이거를 진보된,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 공유하기를 덜 원하면 원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방지하고 얼마나 얘가 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변형들은 정말 많은데, 어쨌든 이게 세부적인 거고 전체의 틀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글의 흐름을 이해했으면은, 저희 분석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유심히 봤으면은 바로, 이제 쌤이 수업 때도 강조를 했었고, 삽입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분석지하고 여기 그 써 있어요. 삽입이 나올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요 순서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게 저희 이 변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순서 배열은 이렇게 지금 3개로 돼 있는데 5개, 6개 되는 게 실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매 특허인데, 이 앞전에 광성 1, 2학년 유형에서 전부 다 문단 요약이 사이좋게 3개, 4개, 5개까지 뚫려 있는 많은 기출들이 있었어요. 수능에서는 40번으로 2개밖에 안 뚫리는데, 요건 빈칸이 5개나 뚫리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이렇게 5개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요 2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째는 외부 지문 주요 문항이에요. 이게 안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예컨대 여기 지금 리차드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지문이었냐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어요. 재생에너지 하면 딱 들을 때 좋아 보이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 때 그 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만들 때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화석연료 그 에너지 사용을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여서 이 발생 과정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리차드라는 사람이 쓴 글이 요게 우리가 시험범이었는데, 여기는 외부 지문인데 이 똑같은 전문가가 다른 원문에서 쓴 글이에요. 다른 원문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문가의 관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독해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세부 사실에 대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수능 기본형까지 네가 돼 있니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비할 때는
전문가들 몇 개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문을 발췌해가지고 시험 직전 때 좀 연습을 시킬 생각이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나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평소에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10월달, 10월 초중 그리고 뭐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수능 구문이랑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해줘야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그 외부 지문이 나오거나 정밀하게 세부 사실을 물어볼 때도 어렵지 않게 그 능숙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은 요 두 가지 원투 하나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데 이건 좀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 첫 번째는 이게 그 서술형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사실 선생님도 당황했습니다. 광성이 지금 최근 2년에서 3개년 동안 그 모의고사 암기를 내는 부분은 조금 지양했었어요. 교과서에서 암기를 내거나 모의고사는 대부분은 다 추론 형태의 문제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암기로 내는데 사실 암기라고 하기 조금 그런 게 키워드가 주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암기보다는 그 어순 배열이에요. 다만 어순 배열인데 기본적인 문법 특성까지 맞추는 거니까 이 유형은 사실 광성고 유형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모든 이 지역의 그 대부분의 그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워크북을 좀 많이 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다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분석지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서술형 영작이라고 나와서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거 외워두면 더 편하긴 한데 여기서 진짜 그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스펠링 실수나 관사 빠뜨리는 거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거를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맥락은 이해하고 있어도 그런 세심한 어떤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 점수에서 놓치게 돼요. 다행히 부분 점수가 청크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요게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니까 항상 어순 배열은 워크북을 통해서 대부분 다 연습을 해둬야 돼요. 내가 1등급이 목표라면. 그리고 어떤 그 디테일한 것들 S를 집어넣냐 아니면 관사가 여기 들어가냐 아니면 관사가 이쪽에 넘어와서 이쪽에 들어가냐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험 때 쌤이 강조를 할 거고 해서 이제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흔한 유형입니다. 사실상 광성에서 조금 expected하게 나온 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상은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게 요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일치하는 거는 몇 개니? 라고 해서 평소에 선생님이 모든 지문을 이렇게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가채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팩트인데 현재 80% 학생들이 기말보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중상인데 중으로 됐으니까 점수는 올랐겠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점수가 많은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등수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올랐을 거라고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문항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 그리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이런 주요 문항들을 대비했는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하고 관리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는 꼭 그 시험 전날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요렇게도 소개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 영어를 하려면 어느 분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냐. 사실 되게 종합적인 거예요. 어휘, 어법, 구문, 독해, 문제풀이, 스킬, 배경 지식이 오히려 수능보다 그 내신할 때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렇게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독해 근거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수능형으로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섹터로 나눠가지고 독해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로 대비를 하냐. 이제 그 세 가지의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학원 교재죠. 그 다음에 그 요즘은 이제 AI를 모르면 뒤처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GPT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렇게 폴더화를 시켜가지고 유료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미 시험 대비가 시작할 때 범위가 바로 알려지자마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납니다. 이미 그렇게 전부 다 그 시험 준비에 대한 그 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조교진, 이 학원 자체에서도 그래서 범위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모든 수업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과장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질문이죠. 보통 질문인데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일수록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제가 더 강조를 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성적을 오르는 건요, 이제 수업이나 자료는 부차적인 거고 질문이랑 오답이에요. 항상 이거를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학원, 선생님의 수업, 자료 관리가 전부 다 부차적인 거고, 성적을 오르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는 질문이랑 오답 노트예요. 꼭 이거를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아니면 분석 영상을 찍을 때마다 루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마포에서 이렇게 정말 오랜 역사가 됐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광성고에 진학하게 될 예비 광성고 학생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과 이제 선생님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9월 25일 오늘 시험이 끝난 날인데 이렇게 분석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